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카피 나도 만들고 싶다면 11월 26일 오후 4시 인퇴한 자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를 개발하는 기술 광고 카피라이팅 무료 강연에 참여하세요. 게다가 AMP인 글로벌 마케터와 무료 광고 상담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AFN 글로벌 이가람 마케터. 박현지 마케터입니다. 오늘 현지 마케터님 왜 마스크를 쓰고 나오셨을까요? 제가 요즘 라이브 때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고 나오는데 몸이 쉽사리 남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절기다 맞아요.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또 밤낮으로 좀 많이 일교차도 많이 나고 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몸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감기 걸리니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좀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낮에는 되게 좋은데 맞아. 이제 저녁 때면 너무 갑자기 어제도 춥다. 저녁에 갑자기 추워서 저도 감기에 걸릴 뻔했답니다. 저 추워서 요즘 일어나게 되잖아. 일단은 저희 오늘 준비한 거는 생활용품 업종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저희 강연 있는 거 아실까요? 맞아요. 저희 11월 8일 이번 네. 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 확인해 볼까요? 금요일이네요. 네. 11월 8일 금요일 저희 이제 2025 요즘 소비 트렌드의 저자분이신 이제 노준영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강연과 더불어서 저희와 컨설팅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보셔도 되고 저희 라이브로도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유료로 맞아요. 많이 들으시러 가시기도 하는데 이번에 저희도 아무쪼록 좀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이렇게 얼굴 뵙고 강연과 컨설팅 맞아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케팅에 관해서 조금 준비한 내용을 맞아요. 전달 드리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이제 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죠? 다른 사장님도 되게 이제 생활용품 업종에 또 맞아요. 일가견이 있는 마케터라서 제가 먼저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음. 라이브 신청을 바람들이님께 같이 드렸거든요. 보통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직접 제조해서 파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특히 소규모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이렇게 다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 SA에 가장 최적화된 그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케팅의 경우에는 보통은 항상 저희가 제안 드리는 게 런칭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DA나 바이럴로 먼저 쭉 깔아서 시작을 하고 그 후에 SA로 전환을 노리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니라 타사의 제품을 가져가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DA로 광고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죠. 애매하죠. 아무래도 DA로 광고를 하게 되면 타사로 매출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고 대비 효율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운영하시는데 한계가 있죠. 소매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도매로 이제 자기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파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유통의 규모를 넓히는 게 좋고 마케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A에서 SA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수순이고 좋은 방법이죠.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도매와 소매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SA와 이제 DA에 대한 이제 차이가 좀 두드러질 것 같아서 SA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검색 광고. 네. 이제 생활용품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SEO에 최적화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상품 자체가 광고하기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저희 제품이 좀 전환율이 좋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격 경쟁력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쇼핑 검색의 경우
타사와 함께 노출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가격이 더 싼 제품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보니까 맞아요. 첫 페이지에 아무래도 그냥 제일 싼 그냥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좀 타사에 비해서 높게 수순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다라는 맞아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로아스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SA의 입찰가를 높이다 보면은 나는 5,000원짜리 제품 파는데 막 입찰가가 2,500원이야. 그럴 경우에는 남는 게 사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생분의 그 뭐라 그러죠? 필터? 생분해 뭐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 네.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막 이런 거 생분해로 판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100장에 5,000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오히려 입찰가가 더 비쌀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파시기보다는 뭐 100개가 있으면 200개, 300개, 500개까지 늘려서 이렇게 번들로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그 생활용품이라는 게 매번 구매하고 매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도 이제 자취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살 때 많이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아니고서야 뭐 가족들이랑 함께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구매를 하실 때도 많고 그래서 이런 대용량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높을 수도 있고 그만큼 더 로아스도 챙겨갈 수 있고 입찰가에 비해서 금액도 단가도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가격 경쟁력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가 가져가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묶음 상품 또는 이렇게 번들 상품을 같이 구성하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단일 제품으로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옵션을 저희가 설정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 플러스 30개, 플러스 50개 이런 식으로 좀 대량 구매를 유도할 수 있게끔 노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랜딩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이제 가람대리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보통 이제 떼우는 경우라고 하죠. 근데 보통 그게 다 중국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의 제품에 대한 그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약간 중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딱 단일 이미지이다 보니까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단에 노출시키더라도 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잃고 되게 그냥 많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광고비만 소진하고 전환은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이게 내가 다른 업체의 것을 가져와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기에 있는 좀 아무 정보가 없는 이야기를 전부 다 가져오실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그렇죠. 상세 페이지 직접 만드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나는 이거 떼다 파는데 이거 굳이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대로 가져오셔도 좋은데 리뷰가 많은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많은 거를 상단에 위치해가지고 그 사이즈 하나만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글로도 가능하거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글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리뷰 많은 제품, 뭐 어디서 뭐 판매량이 얼마나 됐던 제품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좀 믿을만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거 자체가 같은 제품이라도 내부 페이지가 다르면 전환율을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생활용품 업종을 하실 거면 그래도 내가 이제 이 제품이 타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랜딩 페이지를 무조건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저희 그러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또 했지만 이제 그럼 저희가 상품 세팅단에서 말씀을 맞아요. 드릴 수 있는 걸 좀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키워드 확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파워링크처럼 등록을 맞아요. 해서 이제 노출시키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노출명을 변경을 해서 이거에 조합되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카테고리에 맞는 노출명은 다양화해서 맞아요. 카테고리 내 키워드를 많이 발굴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품을 구매할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분해 쓰레기 봉투를 산다고 해요. 그런데 막 소량만 사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검색을 나는 이거 살 거야 하고 검색을 해서 가장 상단에 있는 거 아니면 저렴한 거 리뷰 많은 거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용량으로 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대용량 쓰레기 봉투 뭐 몇 개 들어있는 그러니까 곱하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검색해서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상품명에 어필을 해서 해당 키워드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일단은 생활용품 업종 중에 그 굉장히 보통 생활용품 업종은 많이 팔아요. 맞아요. 몇백 개씩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캠핑 테이블에 분류되어 있는 게 행사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가판대 보통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그 간이 테이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캠핑 테이블 카테고리로 분류된 게 맞나? 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키워드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필할 수 있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이 됐을 때 그 행사 테이블만 이제 노출이 되는지 그 키워드를 또 찾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무조건 다 검색이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혼자 하시기 되게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이제 위쪽에 포인트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 라는 맞아요. 점 살짝 이제 어필을 하면서 좀 넘어가자면 다음으로 이제 파워링크 저희가 계속 쇼핑 검색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파워링크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기 보니까 좀 일반적인 상품 이제 뭐 보통 이제 욕실용품 이런 거는 B2C로 파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파워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살 때 사실 파워링크 보고 산 적은 없거든요. 물론 그렇죠. 특정 업종은 B2C라고 해도 파워링크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전자제품처럼 좀 많은 관여도가 들어가는 키워드들은 뭐 제품들은 파워링크에서 구매 단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가구라거나. 근데 일반적인 상품들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엄청 저렴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워링크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B2C보다는 B2B 뭐 다른 업체에 납품한다거나 그런 제품들은 이제 파워링크에서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다. 그렇죠. 제가 말을 너무 B2B. 많이 해버렸나요? 네,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B2B에 가까운 제품들이 비교적 이제 파워링크의 효율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좀 저만의 그게 있는데 네. 파워링크 자체가 그렇게 전환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저는 좀 한 번 전환할 때 한 번 로아스 팍 뛰게 좀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만 등록을 해놔요. 아예 가격대가 낮은 제품들은 뭐 2,000원, 뭐 3,000원씩 하는데 이제 키워드 입찰가는 뭐 400원, 500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예 등록하는 거를 비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시즌성 상품. 시즌성 상품. 근데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드백이라고 하면 이제 플러드백이 뭐예요? 그 침수 이제 모래주머니 대신에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요 홍수를 막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단가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뭐 2,000원, 뭐 5,000원대 뭐 이렇게 내외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걸 보통 하나만 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벽을 막거나 이제 어떤 댐을 설정하는 단계로 그걸 많이 그러네요. 사시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제 파워링크로 등록을 해봤자 효율이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이제 많이 사시겠지. 그리고 시즌성 상품이니까 한번 등록을 해보자 해서 등록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 팔렸어요. 파워링크에서. 그러네요. 이거를 한 번 살 때 응. 그걸 하나를 사진 않을 거예요. 그쵸. 홍수가 났는데 네. 하나만 쓰지 않을 거니까. 맞아요. 미리 그리고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개 대용량으로 구매를 하실 테니까 그만큼 맞아요. 또 효율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급해요. 뭐 비교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 가자마자 이제 사야 돼. 이제 메뉴에 파워링크. 보이면 그냥 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전환이 좀 좋더라고요. 전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는 좀 파워링크에 상단 등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거 진짜 좀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좋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러면 이제 가람대리님께서는 시즌성 상품 중에서는 좀 어떤 게 좀 저는 괜찮아요. 이제 네. 뭐 예를 들면은 손풍기나 음, 뭐 따뜻한 거 있잖아요. 이제 겨울 되면은 뭐 핫팩 전기장판, 핫팩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사실 솔직히 뭐 손풍기는 하나만 산다고 쳐도 핫팩 같은 거는 이제 회사나 그죠. 아니면 이제 그 학교 같은 데서 음. 좀 대량으로 사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행사에도 많이. 맞아, 행사에서도 많이 팔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추워지기 직전 그리고 추워지고 있을 때 그리고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대량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 파워링크 등록해서 메뉴에 있다거나 뭐 3위 안에 있는 경우에서 좀 가격 비고 살짝 하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플러드백인가? 네. 그런 것처럼 좀 대용량으로 구매할 확률이 높은 그리고 또 시즌성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링크에 좀 올려놓는 게 많이 효율 높이는 데 좀 그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시즌별로 굉장히 잘 나가는 상품들을 맞아요. 본인이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또 의외는 있어요. 그 제가 진짜 좀 의외였던 게 행거 제품이 의외로 아. 가을 시즌부터 굉장히 잘 나가요. 여름 시즌은 전혀 안 나고. 왜지? 저 그, 코트를 걸어놔야 돼서 그런가? 이게 그 완전 그 세탁 후에 이제 널어두는 행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잘 나가냐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집안에 행거는 다 하나씩 있는데 맞아요. 여름 때는 사실 이제 장마철이다 보니까 밖에 잘 안 그쵸, 놔둬요 그쵸. 그거를. 그래 행거는 집안에 있으면 좀 부피를 좀 차지하다 보니까 야외로 좀 많이 땡겨서 쓰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제 여름 때는 보통 그냥 밖에 넣는 것보다는 그럼 건조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이게 더 나으니까 행거의 제품의 전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가을 시즌 이제 밖에 놔둬도 이제 뽀송뽀송 잘 마르는 시즌에부터 좀 잘 나가더라고요. 이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이렇게 어.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제품 이제 광고주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 제품이 이제 잘 팔릴 것 같다. 이 제품은 좀 이제부터는 비시즌일 것 같다라고 항상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고 그쵸.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상품을 다루시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직접 돌려보기 전에 모르는 상품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100%는 아니다. 그죠. 내가 무조건 이번에 잘 팔리니까 빨리 올려보세요. 이거 안 팔리니까 올려보세요. 올리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진행해보시고 한 달 정도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진행해보시는 건 어떨까? 항상 이렇게 제안해드리는 편이고 아마 대표님 이 행거를 판매하는 대표님도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가을에 잘 팔릴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진짜 의외였어요 이거는. 진짜 근데 의외.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또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대박이네. 네, 그래서 좀 이번에 입찰가를 조금 올려서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한겹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에세이를 했으면 이제 DA를 네. 해야겠죠. 디스플레이. 매너 방향. 네. 디스플레이 광고 특징은 사실 그거잖아요. 그 다양한 형태로 이제 약간 이미지 맞아요. 영상 형태로 좀 많이 보여주는 약간 좀 브랜딩용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접 자기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활용하는 걸 좀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뭐 저희 측에서도 이제 뭐 진행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캡슐 세제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브랜드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소규모로 그냥 다른 데서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팔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DA를 때린다고 해서 우리한테만 무조건 유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다른 업체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솔직히 브랜딩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도 있는데 사실 브랜딩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DA를 하실 때는 뭐 우리가 많이 지금 활용하는 뭐 구글이나 메타보다는 그냥 오히려 GFA 쪽으로 리플 카탈로그 쪽으로 빠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는 있어요. 네. 맞아요. 카탈로그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용품 자체가 비교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품의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리타겟팅이 중요하다는 맞아요.
이게 GFA 카탈로그가 그 저희 스토어에 들어왔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위주 뭐 비슷한 제품들을 보신 분들한테 제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메인 그 로그인 창 바로 밑에 뜰 때도 있고 아무튼 좀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뜨는 편이에요. 그리고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뜨다 보니까 그 가격을 제대로 우리는 저렴하다는 걸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고 나는 제품이 보통 생활용품 파시는 분들은 많이 파시니까 맞아요. 그 많은 제품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추천드리고 있고 이 GF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미지 그냥 메인 배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막 몇백만 원 이상 쓰지 않는 경우에는 효율 나기가 힘든 매체예요. 막 맞아요. 50만 원 쓰신다고 해서 50만 원 이상의 로아스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일리 예산을 한 2만 원 정도로만 설정을 하셔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효율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못해도 이제 뭐 300, 400은 음. 기본이고 저는 이걸 무조건 운영하는 게 좋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배너 광고는 다양한 이미지 영상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장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좀 좋은 게 생활용품에 맞게 이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생활용품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사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을 통해서 일상에 공감을 일으키고 제품의 신뢰도와 이점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사람들의 불편함을 자극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너 이거 불편하지? 근데 이거 사면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거 진짜 SNS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저희 집 화장실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그 막 곰팡이가 껴있는데 네. 엄청 쉽게 청소를 하게 해준다거나 맞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제품들 그렇게 보면은 사실 화장실 청소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해도 자취방 같은 경우에는 뭐 습기가 잘 안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광고들 그런 것들이 좀 주목도가 높은 것 같긴 해요. 전 최근에 그거 당했었는데 그 뭐지? 옷 뭐더라?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얼룩이 다 지워진대요. 한 번쯤 보셨을걸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진짜 너무 깔끔히 지워지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당해서 샀어요. 2~3만 원치 샀어요. 근데 광고의 영상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약간 좀 사기를 당한 기분이긴 한데 그런 영상이 사실 이제 구매로 올리기 가장 좋다. 하지만 이렇게 그 거대 공간에 쏟지 않으셔야 된다.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한 번 그냥 먹고 치고 빠지실 건 그렇게 네.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위해서 과대 광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실사용이 정말 좋다 정도만 해도 전환율이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즌에 맞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죠? 뭐 봄맞이 대청소라거나 여름에 사실 또 습기 많이 차니까 습기 제거 제품들을 뭐 이렇게 모아서 한다거나 습기 제거까지. 봄맞이 뭐 대청소 할인 약간 맞아요, 황사에 맞아요. 관련한 먼지에 관련한 이런 게 또 많거든요. 뭐 생활 뭐더라? 그 공기청정기. 맞아요. 공기청정기 이런 거. 생활 가전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많고 필터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핫팩이라거나 따뜻한 것들 많이 판매할 것 같고 또 이제 뭐 식품이긴 하지만 유자청 막 이런 거 많이 파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좀 한 번에 묶어서 뭐 기획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10%라도 저렴하게 해서 좀 가격 소구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사실 많긴 해요. 네. 따뜻한 거를 많이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머그컵을 또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좀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즌성 프로모션은 솔직히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사실 이제 한 매체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거기에서 끝인 거예요. 맞아요. 네이버에서 보고 끝. 근데 이제 네이버나 메타, 뭐 구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다매체를 이용을 하다 보면 브랜딩에 훨씬 더 이제 시너지가 더 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하나의 그 유입 경로만 잡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입 경로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셔야 어디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만큼 또 효율이 나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하시다가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구글에서 효율이 안 났어. 그래도 나는 여기에 100만 원을 계속 태울 거야 라기보다는 구글에서는 효율이 안 났지만 메타에서는 효율이 많이 나네? 그러면 구글에 있는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이제 메타로 가져가는 이런 조금 유연한 그 예산 유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예산을 말씀드릴 때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조금 진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진행은 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는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 툴로 GA4를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유입 경로를 보면 이제 메타를 통해서 네이버로 이제 검색해서 이제 뭐 그 지분이 또 나와 있어 80% 20%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로들이 하나의 이제 직접 전환보다 간접 전환을 통해서 오는 게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매 채를 이용을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리고 항상 이게 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니까 네이버에서만 광고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같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SNS에서 이 제품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SNS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신뢰감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서 후기를 쭉 보고 아니면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컨디션을 좀 본 후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에 이제 쭉 나의 광고를 좀 소액으로라도 깔아놔야 그 사람들 2차 검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간접 전환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배너 광고의 좀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럴. 저는 사실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소매업 기준으로 되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바이럴은 도매, 이제 제품을 직접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맞아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소매하시는 분들에게 또 대량으로 좀 뭐라 해야 되죠? 뿌린다? 같은 경우로 뿌린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이럴을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해봤자 이제 뭐 체험단, 뭐 기자단, 그 다음에 이제 맘카페 요런 좀 소비자층을 많이 공략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꾸준히 콘텐츠를 발행하는 맞아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이 바이럴을 단기성으로만 끝내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런칭하기 전에 그냥 하겠다. 아니면은 런칭하고 나서 초반에 좀 몇 건만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바이럴이 굉장히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브랜딩을 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바이럴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이럴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바이럴도 이제 꾸준하게 뭐 한 달에 10건, 한 달에 20건, 한 달에 30건씩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입소문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맘카페나 뭐 체험단 진행하시다 보면 거기로 유입되는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입소문을 타고 또 바이럴 배포를 하지 않은 쪽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바이럴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 광고주 분들 중에서도 뭐 한 달에 바이럴을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매번 하시는 이유가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 브랜드의 브랜딩 그리고 그로 인한 간접 전환 이후에 더 많은 전환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럴? 그거 뭐 어차피 다 바이럴인 거 사람들 아는데 뭐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합리적이게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걸. 그쵸. 그 생활용품 업종들은 맞아요. 단가가 그렇게 높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글을 한번 쭉 본 다음에 좀 할만하다. 가격 나쁘지 않다.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써봤는데 좋아. 그러면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자기가 또 글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이렇게 2차 전환을 계속 유도하는 게 바이럴이고 또 브랜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DA보다는 저는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럴을 기본적으로 이제 300만 원씩 쓰면서 네. 하셨던 그런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완전 이제 업종 자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가져와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용품의 모든 게. 근데 그분들이 거의 다이소네요. 네, 다이소. 그 스마트 스토어계의 다이소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 모든 상품을 다 광고를 하려다 보니까 월에 1,000만 원 정도는 쓰세요. 근데 그만큼 효율이 잘 나와요. 맞아. 그것도 좀 관리하기도 좀 버겁긴 한데 요게 또 GFA를 제가 좀 제안을 드려서 카탈로그를 같이 병행했는데 성과가 그래도 450% 이상 이제 500%까지도 잘 나오고 이건 있는 진짜 좋은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에세이는 무조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GFA 카탈로그를 했을 때 생활용품 업종에서 굉장히 좀 로아스를 많이 맞아요.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다 털었어요. 맞아요. 저희 노하우 다 털었으니까 나중에 지금 이렇게 질문이 많이 없으신데 많은 분들 봐주셨다가 나가셨다가 하셨는데 질문이 지금 없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슬슬 복귀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1월 8일에 이제 노준영 저자님의 강연과 컨설팅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는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다음에 봬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